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동굴이 에베레스트산 높이의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크루베라 동굴은 무려 2200m 깊이까지 확인됐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6개나 세로로 쌓은 것과 맞먹는 거리죠. 하지만 탐험가들이 아무리 더 내려가려 해도 이게 한계입니다. 동굴이 무한정 깊어질 수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도 정확히 3가지나 말이죠. 오늘은 이 놀라운 지질학적 비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크루베라 같은 초심층 동굴들은 대부분 석회암 지대에서 만들어지는데 약산성을 띤 빗물이 암석의 작은 틈새로 스며들면서 시작됩니다. 물이 석회암을 천천히 녹여내면서 통로가 점점 넓어지고 수백만 년에 걸쳐 거대한 공간이 형성되는 거죠. 이 과정은 정말 느리게 진행되는데 1mm를 녹이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빗물 속 탄산이 석회암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조금씩 암석을 분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석회암층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석회암이 끝나고 그 아래엔 물에 잘 녹지 않는 다른 암석층이 나타나거든요. 화강암이나 현모암, 사암 같은 단단한 바위들이죠. 아무리 물이 오랜 시간 흘러도 이런 암석은 녹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산성비가 1000년을 흘러도 화강암 표면을 몇 밀리미터 깎아내기 어렵거든요. 이런 암석들은 석회암과는 완전히 다른 화학 성분으로 구성돼 있어서 물과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동굴의 첫 번째 한계는 바로 석회암층의 두께인 겁니다. 지구의 지각은 여러 층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석회암은 그중 일부에 불과하죠. 대부분의 지역에서 석회암층은 수백 미터에서 길어야 수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아래로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암석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동굴이 더 이상 형성될 수 없는 거예요. 지질학적으로 보면 석회암은 주로 고대 바다였던 지역에 형성되는데 수억 년 전 바다 생물들의 껍데기와 산호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이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긴 동굴 네트워크인 매머드 동굴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 동굴은 총 길이가 650km가 넘는 엄청난 규모인데 깊이는 118m밖에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켄터키 지역의 석회암층 자체가 비교적 얕게 분포하기 때문이죠. 넓게는 퍼져 있지만 깊이가 없는 겁니다. 마치 넓고 얕은 접시처럼 석회암이 수평으로 펼쳐져 있어서 동굴도 옆으로만 발달한 거예요. 반면 크루베라 동굴이 있는 조지아의 아브하지아 지역은 석회암이 훨씬 두껍게 쌓여 있어서 깊은 동굴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지역은 수천만 년 전 바다였던 곳인데 오랜 시간 동안 석회질 퇴적물이 계속 쌓이면서 두꺼운 석회암층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물이 수직으로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죠. 특히 이 지역은 지각 변동으로 땅이 융기하면서 석회암층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세워져 있어서 물이 중력을 따라 곧장 아래로 흐르면서 깊은 수직 동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구 맨틀까지 석회암이 계속된다면 동굴도 무한정 깊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계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해수면이죠. 이게 좀 복잡한데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동굴 공간은 주로 지하수면, 물이 암석 속에 스며들어 포화 상태가 되는 지점에서 형성됩니다. 지표에서 내려온 산성 빗물이 암석 틈으로 스며든 지하수와 만나는 그 경계선에서 가장 활발하게 석회암이 녹아내리거든요. 이 지하수면을 전문 용어로 지하수위라고 부르는데 이게 동굴 형성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 다른 화학 성분을 가진 물이 만나면서 석회암을 녹이는 반응이 가속화되는 거죠. 지하수위는 여러 요인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올라가고 가뭄이 들면 내려가죠. 계절에 따라서 변하고 빙하기와 간빙기 같은 장기적인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 와도 지하수위가 내려갈 수 있는 최저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해수면인 겁니다. 왜냐하면 육지의 지하수는 결국 바다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땅속 깊은 곳의 물은 중력에 의해 계속 아래로 흐르려고 하는데 그 물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다로 가는 거죠. 강이나 하천을 통해 표면으로 흘러나온 물도 바다로 가지만 땅속의 물도 암석 틈을 따라 천천히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서는 암석의 모든 틈이 물로 완전히 채워져 있습니다. 동굴이 형성되려면 물이 흐르면서 암석을 녹여야 하는데 이미 물로 가득 찬 공간에서는 새로운 동굴이 만들어지기 어렵거든요. 이게 바로 크루베라 동굴이 2200m나 깊지만 그 바닥이 여전히 근처 흑해의 해수면보다 높은 이유입니다. 동굴 입구가 산꼭대기 근처 해발 2250m 높이에 있어서 해수면과의 고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깊이 파고들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같은 동굴이 해안가에 있었다면 고작 몇십 미터밖에 깊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입구 위치가 얼마나 높으냐가 동굴의 깊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셈이죠.
실제로 많은 해안 동굴들은 깊이가 얕은데 이게 바로 그 이유죠. 입구가 이미 해수면과 비슷한 높이에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갈 공간 자체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히말라야나 알프스 같은 고산지대에 동굴이 있다면 이론적으로 훨씬 더 깊어질 수 있겠죠. 에베레스트가 해발 8,800m가 넘으니까 거기에 동굴이 있다면 이론상 수천 미터 깊이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거기엔 다른 문제들이 있지만요.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한계가 등장합니다. 바로 암석 자체의 압력이죠. 이게 사실 가장 절대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위에 쌓인 암석의 무게가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2km 깊이에서는 위에 있는 돌의 무게만 해도 평방 센티미터당 수백 킬로그램이 됩니다. 여러분이 손바닥만 한 면적에 자동차 한 대가 올려져 있는 압력을 상상해보세요. 석회암은 비교적 무른 암석인데 이런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변형되면서 빈 공간을 메워버립니다. 마치 스펀지를 꽉 쥐면 공기가 빠지면서 납작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암석도 결국 물질이기 때문에 충분한 압력을 받으면 흐르듯이 변형되거든요. 지질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석회암 동굴의 경우 대략 2,500m 깊이가 한계점이라고 합니다. 그 깊이를 넘어가면 암석의 압력이 너무 강해져서 동굴 천장과 벽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빠르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찌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물이 그 아래까지 석회암을 녹여낸다 해도 그 공간은 암석의 무게에 눌려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마치 모래성을 아무리 깊이 파도 결국 무너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크루베라 동굴이 2200m까지 확인됐다는 건 이미 이론적 한계에 상당히 근접했다는 의미입니다. 탐험가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깊은 구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껏해야 몇백 미터 더 깊을 뿐이겠죠. 2500m를 넘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간이 그 압력을 견뎌낼 수 없으니까요. 실제로 동굴 탐험가들은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암석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압력 때문에 암석이 천천히 변형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인간이 만든 구멍은 이런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자연 동굴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4,000m 깊이의 금광이 있는데 여기서는 강철 기둥과 시멘트로 터널을 보강합니다. 심지어 다이아몬드 코팅을 한 철근까지 사용해서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죠. 터널 벽면을 따라 두꺼운 강철판을 설치하고 천장에는 수십 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철골 구조물을 만들어 넣습니다. 광부들이 그 깊이에서 일한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지표면보다 온도가 섭씨 50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가고 압력도 어마어마하죠. 냉각 시스템 없이는 사람이 몇 분도 버티지 못할 환경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술력으로 그런 극한 환경도 작업 공간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거대한 에어컨 시스템으로 공기를 식히고 엘리베이터로 광부들을 오르내리게 하고 지하수를 계속 퍼올려서 침수를 막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러시아의 콜라 초심층 시추공입니다. 이건 동굴이나 광산이 아니라 말 그대로 땅에 구멍을 뚫은 건데 그 깊이가 무려 12km가 넘습니다. 크루베라 동굴의 5배가 넘는 거죠. 1970년대부터 20년 넘게 시추 작업을 진행한 결과물인데 지구 내부를 연구하기 위한 과학 프로젝트였습니다. 냉전 시대에 소련이 과학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 시작한 거대 프로젝트였거든요. 이 시추공은 물이 암석을 녹이는 방식이 아니라 드릴로 직접 바위를 깎아내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석회암이든 화강암이든 상관없이 뚫고 내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해수면 제약도 없죠. 애초에 물이 차는 공간이 아니라 기계로 파낸 좁은 구멍이니까요. 압력 문제는 특수 강철관을 박아 넣어서 해결했고요. 직경이 겨우 20cm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구멍이지만 그 깊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콜라 시추공에서는 정말 놀라운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12km 깊이에서 온도가 섭씨 180도가 넘었고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죠. 그리고 깊은 곳의 암석에서 미세한 화석과 유기물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 말이에요. 심지어 20억 년 전 암석층에서 플랑크톤 화선 화석이 나왔는데 이건 당시 과학계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도 결국 중단됐습니다. 더 깊이 파려고 했지만 온도와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 드릴이 견디지 못했거든요. 아무리 강한 강철도 그런 극한 환경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엄청난 비용도 문제였죠. 수십 년간 투입된 예산이 천문학적이었으니까요. 목표였던 15km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12km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은 세 가지 절대적인 한계 때문에 2500m 정도가 최대 깊이입니다. 석회암층의 두께, 해수면의 위치, 그리고 암석 압력이 그 한계를 정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기술을 동원하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지만요.
크루베라 동굴 같은 초심층 동굴을 탐험하는 건 정말 위험한 모험입니다. 좁은 통로를 기어가야 하고 지하 강물에 휩쓸릴 위험도 있죠. 산소도 부족하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며칠씩 이동해야 합니다. 탐험가들은 목숨을 걸고 미지의 세계를 탐사하는 거예요. 크루베라 동굴을 최초로 바닥까지 탐험한 팀은 무려 한 달 넘게 동굴 안에서 생활하면서 조금씩 깊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사람들이 계속 동굴 탐험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호기심 때문이겠죠.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 아무도 보지 못한 풍경을 보고 싶은 욕망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구에 대해 새로운 걸 배우게 되거든요. 동굴 탐험가들은 단순한 모험가가 아니라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동굴 연구는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중요한 과학적 가치도 있습니다. 동굴 속 지층을 분석하면 수백만 년 전의 기후를 알 수 있고 독특한 생태계를 연구할 수도 있죠. 동굴에는 빛이 전혀 없는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이 살거든요. 눈이 퇴화된 물고기, 투명한 새우, 희귀한 박테리아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생물들을 연구하면 생명이 극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알 수 있고, 이는 외계 생명체 탐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동굴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건 지하수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상당 부분이 지하수인데 그 물이 어떻게 흐르고 저장되는지 알려면 암석의 구조를 파악해야 하거든요. 동굴 연구가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셈이죠. 특히 석회암 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하수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데 동굴 연구를 통해 깨끗한 물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깊은 동굴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탐사되지 않은 지역이 많으니까요. 특히 히말라야나 안데스 산맥 같은 고산지대에는 탐험되지 않은 동굴이 많이 있을 거예요. 높은 산일수록 해수면과의 고도차가 크니까 더 깊은 동굴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중국의 티베트 고원이나 남미의 고산지대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울 동굴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동굴이 발견되든 그 깊이는 결국 2500m 선을 크게 넘지 못할 겁니다. 자연의 법칙이 그렇게 정해놨으니까요. 석회암의 한계, 물의 한계, 압력의 한계, 이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자연 동굴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물리 법칙이고 지구라는 행성의 구조가 만들어낸 절대적인 제약이거든요. 지구는 정말 놀라운 행성입니다. 표면만 봐도 경이롭지만 그 아래 숨겨진 세계는 더욱 신비롭죠. 2200m 깊이의 동굴이든 12km 깊이의 시추공이든 우리는 아직 지구의 극히 일부만 탐험한 셈입니다.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가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표면만 긁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도달한 가장 깊은 곳도 지구 전체 크기의 0.2%도 안 되는 겁니다. 언젠가 기술이 더 발전하면 지구 내부를 더 깊이 탐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멘틀까지 도달하는 시추공을 뚫거나 심지어 해까지 탐사 장비를 보낼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건 먼 미래의 이야기이고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기술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지만요. 멘틀까지만 가도 3000km를 뚫어야 하는데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인간은 계속 도전할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인류의 역사였으니까요. 에베레스트 정복, 달 착륙, 심해 탐사까지 모두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죠. 지구 내부 탐사도 언젠가는 그런 목록에 추가될지 모릅니다. 100년 후, 200년 후의 인류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구 깊숙한 곳을 탐험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탐험가들이 헤드램프 하나에 의지한 채 미지의 동굴 속을 기어가고 있을 겁니다. 다음 모퉁이를 돌면 뭐가 나올지, 얼마나 더 깊이 내려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말이죠. 그들의 용기와 열정이 있기에 우리는 지구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겁니다.